보증금이 적용되는 일회용 컵에는 바코드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 바코드가 왜 붙느냐? 일회용 컵의 구매 비용 자체가 보증금보다 훨씬 낮죠. 그러면 바코드를 위조를 할 수 있으면, 바코드를 위조를 해서 그냥 100원 주고 일회용 컵을 사서 바코드를 붙이게 되면 300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200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제도의 시행에서는 보증금이 들어간 용기와 그렇지 않은 용기의 명확한 구분이 매우 중요해져요. 그래서 보증금 대상인 그 카페들은 그런 특수 제작된 바코드를 보증금 관리 기구로부터 구매를 해야 돼요. 구매를 해서 그 라벨을 컵에 붙여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럼 소비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받은 보증금을 코스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라벨을 구입하면서 보증금도 같이 선납을 하는 방식이 적정한데요. 카페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후납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납하는 방식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 카페들이 후납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해버리거나 소비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보증금관리센터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소비자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재원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시기 때문에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선납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후납 방식으로 가고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서는 빈용기가 반환되고 난 다음에 생산자의 제조시설로 빈병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자가 지불을 해준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취급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일회용 컵도 마찬가지겠죠. 카페로 반환된 일회용 컵을 모아서 재활용 업체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페에 반환된 컵을 차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수거된 것을 재활용 업체에 넘겨야 될 것이고, 재활용 업체에서는 이것을 재활용해야 될 것이고, 이런 각 단계별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누가 그럼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서는 주류회사들, 음료회사들이 그 취급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취급 수수료의 부담은 또 빈용기의 재사용에 따른 또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제조회사들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을 텐데요. 일회용 컵은 재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페들이 그 컵을 다시 씻어서 재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환된 일회용 컵의 재활용에 따라서 카페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건 없죠, 당연히. 그냥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급 수수료 개념의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 카페들은 거부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반환된 컵의 수집과 재활용과 관련된 비용은 카페들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컵 하나당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어요. 제주도와 세종시의 시범사업에서는 현재 이 비용들을 카페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형평성 측면에서 지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비용을 이용해서 다 그 부분은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 확대가 되고 정상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카페들이 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컵, 플라스틱컵 해서 종이컵은 우유팩 재활용하는 제재회사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종이컵도 100% 천연 펄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컵만 따로 모으게 되면은 화장지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보증금 적용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컵은 페트 재질을 사용해요. 다
페트를 재활용하는 곳으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뭐 섬유로도 재활용할 수가 있지만 보증금 제도에서는 컵을 다시 컵으로 컵 투 컵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담았던 컵만 따로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컵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일회용 컵이 분리 배출되어서 다른 쓰레기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에서 선별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 음료를 담는 컵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좀 심리적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도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것의 장점은 뭔가요? 음료를 담았던 컵만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은 상태로 따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방식을 통해서 일회용 컵을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분리 배출해서 선별장에서 컵을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이런 방식에 비해서는 좀 더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일회용 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 용기 지정이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관계없이 모두 똑같은 모양의 병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공장에 꼭 우리 회사 제품의 병만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아닌 병이 우리 회사로 들어와도 그냥 그 병을 쓰면 되겠죠. 만약에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로 다른 회사의 다른 모양의 병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병을 골라서 다시 그 회사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회사로 보내는 게 귀찮으면 그냥 다 깨버릴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용기의 재사용률이 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병으로 가는 게 재사용을 촉진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서는 지금 재활용을 하잖아요. 일회용 컵이 표준화된 모두 단일화된 규격을 따르게 되면 훨씬 더 재활용이 좋아지겠죠. 컵 모양도 어느 정도 규격에 맞춰서 정해져 있게 되고 재질도 통일이 되고 컵 표면에 인쇄를 할지 말지 인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게 되면 재활용을 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재사용 촉진을 위해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서의 재활용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각각 빈용기와 일회용컵의 표준화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규정에서는 용기의 표준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권고사항이에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혹은 카페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표준 용기를 강제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끊고 갈게요. 피하세요.